의사찾기 한중 민간상설위원회 황기철 이사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예,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저는 지금 현재 안중근 의사 유해찾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올해 지난 6월 29일에는 상해에서 중국 분들하고 함께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주한 중국 대사를 지낸 추공 대사가 참석을 했고, 또 유명한 학자들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자리를 함께 해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의견들을, 유의미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시고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분으로서 지금도 굉장히 중국도 오가시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광복절 아침인데 최근 논란인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이 됐죠. 예. 김형석 신임 관장인데, 이분이 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글쎄요, 하실 예.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렇죠. 제가 국가보훈처장을 또 지냈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관심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광복 지나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면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추천이 되고 또 임명이 됐는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네요. 예. 틀림없이 임명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짚어졌을 건데, 그렇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지만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정신을 고치시기 위해서 만든 곳 아닙니까? 상징적인 곳이죠. 예, 그렇죠. 예. 그곳에 있는 수장이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임명이 되었다고 하니, 강복회나 관련 단체들, 그리고 또 역사학회나 기타 언론 등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이 크네요. 예. 또 아울러서 국민들 또한 우려가 큽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가 크고. 그럼요. 예. 예. 더더욱이 이제 이런 분들이 수장이 되면 그곳이 일하는 직원들, 또 연구원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또 어떤 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예. 이런 문제는 더 앞으로 미래로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독립기념관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접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종찬 광복회장도 용산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대통령실을 직격했는데, 이런 일을 지켜보시면서 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예. 현 정부의 역사적인 인식과 인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라이트 인사들하고 용산에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좌우 또는 보수 진보 이런 갈라치기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쟁으로 이 문제를 희석시키고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시도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지만 작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뜬금없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육사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문제로 뜨거웠었죠. 뜨겁고 이념 갈등을 또 조장한 바도 있고요. 올해는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에 정부의 어떤 미온적인 대응, 이게 그렇게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국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한일 우호보다도 더 우선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참 우려가 되고요. 이웃은 가깝게 지내야 하기도 하지만은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지 할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한 주관적인 역사인식과 그 시도는 정말로 반헌법적이기도 하고 정당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국민의 지지도 또 그리고 일본과 더 나은 관계로의 미래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관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인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애국지사들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됩니다. 예. 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5주년이고요. 순국 114주년 되는 해인데 지금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발굴 사항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986년도에 북한이 먼저 발굴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6년도에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조사도 했고, 예. 2008년도에는 북한의 참여 없이 한중 간에 발굴을 했습니다. 원보사이라는 곳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16년 동안 아무런 진행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 점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제국국가보훈처장으로 있을 때 싱하이밍 주한대사한테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북한하고 협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매장되어 계신지 정확히 그 위치를 알아야 협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고 국가보훈처장을 마치자마자 국내 학자들이라든지 의견을 듣고 그다음 중국 가가지고 또 의견도 듣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또 거기 있는 중국 분들의 어떤 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제가 본 결과로는 당시에 일본 감옥 공동묘지 예. 거기에 묻혔는데 그 묻혔다는 장소가 동산파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동산파라는 곳입니다. 지금 지정되어 있는 그것이. 그래서 그곳에 묻혔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크고 지금 이제 여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 한중 관계, 중국 정부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건 또. 그래서 제가 그 한중 관계가 좋아져서 그 발굴하기 이전까지 그 위치라든지 그것을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예. 중국 측과 민간인들과 협조를 해서 지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워낙 어려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지나가는 1분 1초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아 모시는 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좋은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은 건 뼈대밖에 없는데 또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에 이제 묻자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여 년 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국군이 일제 유린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는 반복돼서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 국가가 앞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중근 의사님의 그 유언을 넘어서 그분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럼요. 예. 유해를 찾는 일은 우리 후손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주권 국가로서의 무한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반드시 꼭 0.001%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면 예. 제가 반드시 그 일을 추진해서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안중근 의사 찾기 한중 민간상설위원회 황기철 이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한중 학자들이 리순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 한중 관계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중국인들 일반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안중근 의사님이나 윤봉길 의사님은 차라리 중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게 사실 중국에는 이런 영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항일 예.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거든요 없고 또 이분들은 한국의 영웅이기도 하지만은
중국의 영웅이기도 하다.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제국주의에 한 거였던. 그렇죠. 동양평화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중국인들은 통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뭐 기념관을 잘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만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기념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예. 이분들만큼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리 한중 관계가 어렵다 하더라도 안중근 의사의 외발굴은 정말로 정부가 나선다면 협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부해 주길 바라고 내년 되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매장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요청을 하고 또 중국 정부하고 협조해서 예. 꼭 이해를 찾아서 우리나라를 모시고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당부를 드립니다. 당시 대한의 32세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안중근 의사는 일제강점기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고요. 당당하게 순국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안중근 의사가 그 짧은 생에서도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해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을까요? 예, 안중근 의사님의 큰 가르침은 동양평화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죠. 안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평화 그리고 대한제국의 평화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 의기를 감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국익과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보다도 한일 우호가 또 독립운동가의 명예보다도 친일파의 명예가 우선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날 뭐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위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여 년 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광복절이 되고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복절 아침 예. 뜻깊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찾기 한중민간상설위원회 황기철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